여러분, 미스터 N 하면요, 옛날에 1990년대인가요? 예, 일본 대장성의 국제금융을 담당하던 차관을 말합니다. 예,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라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엔화에 대해서는 뭐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와, 진짜 최악의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세계 인사 대다수가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170엔이 범위 안에 넉넉히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지금 엔화 가격이 싸잖아요. 예, 보시다시피 달러당 146.64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카키바라 에이스케라는 분은 지금 170엔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엔을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시장은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미스터 N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엔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대장성의 국제금융 담당 차관을 지냈을 정도로 본인이 엄청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146.64엔을 170엔이 간다고 하니까 시장은 놀랄 수밖에요. 사실 지금 정부는요, 일본 정부는 시장에 개입 엄청 합니다. 뭐 복면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시장에다 달러 푸는 거예요. 미국에 국채 팔아서 달러 풀고 외환 보유액 가지고 계속 푸는 겁니다. 지난 9월 22일에 이미 말입니다. 2조 8,382억엔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차입니다. 그게. 2차 때는 10월 21일 날 5조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 5조 5천억엔을 풀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10월 25일 날은요. 6,900억엔에서 8,900억엔 정도를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 2개월 동안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81조 9천억 원을 풀었고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 570억 달러를 지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키바라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거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170엔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170엔 간다. 여러분 170엔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170엔을 간다고 치면 이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엄청 높아지는 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 6월 15일 날 123.42엔이었습니다. 달러당. 게다가 외환위기 때도 보면 1998년 8월 21일에 144.60엔이었거든요. 심지어 IT 버블이 한창 심각할 때도 지금 138.30엔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1990년, 1991년에 그때도 157.25엔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전은요. 그야말로 최악이죠. 1985년에 프라자 합의가 있기 전이니까 달러당 277.35엔도 있었고요. 260.92엔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170엔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1990년대는 넘어서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인은 일본이 여전히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 0.1%니까 계속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마이너스 1%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3.35%의 금리 차가 나잖아요.
금리차가 나면 나는 만큼 외국인들은 빠져나갈 거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딱 그에 대한 달러 수요가 크니까 달러는 강이 되는 거고요. 예, 엔화는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말입니다. 내년 4월이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의 총재 임기입니다. 예, 그때까지 가기 전에는요. 아마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다. 결국 사사키바라는요. 구로다 총재 임기가 끝나는 4월이 가기 전에 170엔이 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통화정책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엔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미국과 금리 차가 결국은 엔화를 더더욱 약세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엔화는요. 우리가 일본 여행을 몇 번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전체 비용 일본 여행을 몇 명이서 몇 번 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 비용 곱하기 지금 엔화를 해서 우리가 사자. 그렇게 정해두자.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꼭 필요할 듯 보이거든요. 엔화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이요. 우리 원화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체 동조화 현상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엔화가 더 빠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그 달라지는 수순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여러분 엔화는요. 우리가 일본을 여행 몇 번 갈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만큼 엔화를 사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